또 하나 아까 예. 최재형 감사 자꾸 감사원장이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예.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급거 네. 규경을 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방에 머물다가 어쨌든 강원도에 계속 있었다고 하고요. 예. 사실 뭐 행적은 전혀 몰라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전부 그 핸드폰도 끊고 예. 어떤 기자도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귀경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부친의 병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최영섭 전 대령이요. 예, 전 대령. 93세대요. 예, 90세 되셨고요. 병원에 계시는데 병세가 조금 악화돼서 그게 이제 걱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그것도 당연히 이유겠지만 그러면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귀경을 했는데 지인들에게 이제 내 결심은 끝났다. 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재형 원장의 행보가 왜 관심이 있냐면 두 가지가 지금 겹쳐요. 하나는 예. 안철수 측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곧 최재형과 윤석열이 만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한 축으로는. 또 한 축으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최재형과 만날 것이다라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언제 올라오나 이번 주 내로라면 그것이 이제 아주 급격하게 그럼 진행되는 게 아니냐. 또 이게 좀 애매한 게 정치 선언도 안 했는데 사람들과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애매하잖아요. 윤석열은 어쨌든 정치 선언을 했으니까 안철수도 만날 수 있고 뭐 저 권영세도 만날 수 있지만 뭐 사퇴한 다음에 아무런 얘기도 않고 올라오자마자 만난다? 그것도 되게 이제 언론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아니, 윤석열도 그 전에 뭐 권성동도 만나고 정진선도 만나고 윤희숙도 만나고 장재원도 전화하고 다 그랬잖아요. 6명이나 만났죠.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최재형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상경을 했다. 두 번째는 정치에 대한 결심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이제 거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서울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숙고는 이미 끝났고 네. 결심은 지금 출마 선언문을 쓰러 지방에 갔다는 거예요.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결문. 이런 분들은 꼼꼼히 판결문을 쓰잖아요. 판사는 지금 판결문으로 말하는 거죠. 지난달 29일에 윤석열 공소장. 출마 선언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게 아주 상당히 고민일 겁니다. 그럼요. 예, 윤석열이 엄청나게 세게 치고 갔지 않습니까? 경문을 쏟아냈죠. 경문을. 약탈 정권이라는 것보다 더 센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무도한 행태, 국민을 약탈한다. 그래서 지금 출마 선언문도 거의 다 집필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언제 할 것이냐.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장 앞장서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지금 법치가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감사원장을 해보니까 이 정부 들어서 법치라는 게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국가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7월 17일 날 전절 그 무렵에 언간에 출마 선언을 한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는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과 언제 회동을 원래는 뭐 이번 주 중에 있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 서울로 급거 상경했으니까 주말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만나는 것은 페어플레이를 하기 위한 것, 그걸 서로 페어플레이 하자. 그런 거 아닌가 보여지고, 권영세하고 만나는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빨리 입당해라. 입당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윤석열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지율이 한 2, 3% 나와요. 한 3%. 뭐 홍준표의 한 3분의 1 정도 막 이렇게 그렇죠. 나오던데. 홍준표 한 6%, 7% 나오니까요. 6%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갑자기 지지세를 늘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일날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죠. 네. 그분이 이제 주축이 돼갖고 서울에서 한 200여 명, 서울광장에서 지지 모임. 그러니까 추대 모임이죠. 그걸 이제 전국적으로 해나간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새가 모여질 것은 아닌데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과는 달리 휴먼 스토리는 엄청나게 많은데 정치적 스토리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안정성은 스토리. 있는데 새롭게 이 사람을 조명해야 될 그 무엇인가 정치적 어떤 컨텐츠 이게 없죠. 정치적 스토리가 있어야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죠.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갑자기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의 가장 다른 점이 윤 총장은 전국적 인지도가 높고 또 인지도가 있는 만큼 그 이유가 정치적인 스토리를 스스로 엮어 나갔는데 최재형 원장은 너무 스스로는 아니고 추미애가 엮어준 거죠. 조국하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진 않았잖아요. 뭐, 완전히 또 저항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이 사적인,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보다 사적인, 뭐, 가족이라든지, 또 뭐, 가문이라든지, 이 모든 스토리는 정말 많아요. 또, 네. 파면 팔수록 이 사람, 그건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워딩이 없어요. 자산. 즉, 윤석열 총장은 옛날에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거에 전부 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최재형 전 원장은 정치적 워딩을 찾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그것들을 인지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그게 제일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입당을 빨리 서두르는 수밖에 없죠. 아, 그럼요. 당에 예. 들어가서 예. 자기 세를 좀 당 내에서 확보하는 거. 윤석열 전 총장하고 다르죠. 윤석열 총장은 밖에 있어도 자기 지지세가 뭐 안 들어가나 지금 오히려 들어가면은 지지율이 꺾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진보 세력이라든가 호남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근데 최재형은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붙어줘야 이게 대선판이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출마를 해줬으면 하고 다만 허대 페어플레이를 하죠.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그쪽에 지금 책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대한 변호사죠. 네. 그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아마 민정수석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양이에요. 네. 그걸 지금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걸 막은 사람이 조대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는, 이 윤석열 총장이 3개월 동안 뭐 심사숙고하고 뭐 이렇게 행보를 보였잖아요. 실제로 시간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또, 지금 이 피로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피로도가 높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상황을 진전시킬 거다. 라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월 뭐 초에 뭔가 좀 이렇게 뭐 행보를 보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최재형 원장이 정치의 어떤 그런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모든 시계들이, 그러니까 이 각자의 시계들이 굉장히 빠르게 작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좀 뜬 게 탈원전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라든가 또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이고 거기에 뭐 그걸 이제 또 대전지검에 검찰에 보내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 내에도 다잉 메시지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두 군데 딱 못을 박고 나서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뭐 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탈원전 문제는 윤석열이 벌써 선수를 쳐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행보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워딩도 그렇고 상당히 탈원전에 대해서 브랜드화할 가능성이 커요. 윤석열은 지금 첫 번째 타깃을 탈원전으로 잡은 겁니다. 네. 탈원전 그걸 해야 거기서 또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고 경제적 뭐 전후방 효과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태계가 지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26조 원이래요. 보통 한 5만 명 정도의 신규 인력이 들어와서 네. 원전과 네, 관련돼서 그러니까요. 매출된 게 연 한 26조 원이 지금은 우리가 포기하는 어떤 상황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거기서 엄청나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교수님 말씀처럼 가장
가장 좋은 게 내 정치적인 자산과 그 다음에 내가 말할 정책적인 비전이 연결되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국민들 예. 지금 뭐 거의 70% 이상이 그 다른 점 잘못됐다. 여당 내에서도 송영길 같은 경우도 다른 건 몰라도 소형 원자로 그거 같이 해야 빨리 되는 거 만들어야 아니냐. 합니다. 북한에도 산악지대에 그거 갖다 세우면 좋겠다고 북한 먼저 또 생각한 것이 문제는 됩니다만 저기 신한울 3, 4호기도 그 가동해야 한다고 그 공사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가 전에 송영길이 대표 되기 전에 네네. 아주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깨문들한테.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나아가 볼 때는 이재명이도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은 이 탈원전 문제 건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 예. 선점을 윤석열이 한 사실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죽여들고 나왔어야 하거든. 내가 볼 때는. 그럼요. 예. 내가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사실 그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만이 아니야. 원래 이건 이렇게 했어야 돼라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브랜드죠.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 원전 아닙니까? 세계 1위 기술을 갖고 있는 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출마 선언문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완전히 사장을 해버렸다, 신기술을. 네.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거기다가 불법까지 저질렀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으로서는 뭐 결심을 굳히신 것 같은 것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뭐가 있을까? 그렇죠. 갑작스럽게 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왜 그 얘기를 하지? 왜 뜬금없지?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플랜 B가 아니고 완전한 대체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부인 문제다, 뭐 장모 구속이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랄까 또 엑스파일 문제 등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그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다소 흔들리는 측면은 있겠지만 무슨 낙마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현재 나온 뭐 그 메가톤급이다 어쩌다 하면서 지금 진보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 너무 즐거워하는데 보니까 여론조사도 그렇게 크게 지금 영향을 가지지 않고 거의 또 영향을 이 두 가지가 이미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가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정말 뭐 그 몰랐던 사실, 뭐 실제로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 시절에 장모를 위해서나 처를 위해서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눈 감아주거나 그것을 획책한 스스로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에서는 뭐 아직은 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급고 규경을 했으니까 뭐 다시 시골에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조만간 네. 입장 정리가 돼서 네. 정치 입문에 대한 의사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출마 선언이라기보다는 정치 등판 선언문이 네, 그렇죠.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출마 선언문이 또 정식으로 출마를 결심할 경우 나오지 않겠나. 네. 2단계로. 그쯤에서 그러니까 저는 한 8.15쯤에 또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